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오선민 강사고요. 저는 대치랑 잠실이랑 노원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 수능 국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022학년도 국어 수학능력 전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걸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게 11번부터 15번까지 있고, 그 다음 16번부터 나머지 45번까지 문학이랑 독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얘네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제 학교에서 뭘 선택하라고 아마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화작 같은 경우에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직 몰라요. 뭐가 선택했을 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근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선택하는 인원이 많아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그냥 토론하는 내용, 장문된 내용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는 거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학생 선택자가 많아요. 그리고 공부량이 좀 적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조금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선택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라고 안 하고, 사실 이게 문법하고 매체라는 게 새롭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시중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 신유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학생들이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면은 문법만 10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이렇게인데 바뀌게 되면 화작 10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10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법은 실질적으로 5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10문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체가 5문제가 나오고 얘는 완전 신유형이기 때문에 매체를 내가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문법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게, 매체에 대해서는 애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예상 문제 해서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실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매체 5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화작은 사실 좀 오래 걸려요, 푸는데. 왜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뭔가 내용이 있으면 이걸 다 읽어야지만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만 조금 제대로 해놓으면은 사실 빨리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조금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문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화작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맞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 보면 화작이 훨씬 많긴 해요. 그리고 또 특징을 보면 이거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를 대부분 다 잘해요. 일단 문법에 자신이 있고 그동안 자기가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라서 조금 깔아주는 친구들이 없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점수 받기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모르죠. 사실 고2는 여태까지 모의고사를 이렇게 체제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평가원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걸 선택하면은 그게 조금 더 1등급 받기 유리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를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 수 없고,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시험을 봐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1,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 내년 거 보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뭘 선택하는지 유리한지 따지기보단 자기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시면 문법 공부 겨울방학 때부터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요 문법 공부는 2학년 겨울방학 때에는 최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전체 총 정리는 하셔야 돼요.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은 사실 여태까지 봤던 시험 체제랑 똑같아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화작은 막 애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 난 토론 파트를 좀 못한다, 그럼 그 부분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문제 수가 조금 늘어나요. 15문제고 얘가 30문제였는데 하나 더 늘어나 이렇게 해서 3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한 지문당 문제가 4개, 많으면 5개였는데 이 문제가 5개 또는 6개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중에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 여기 잠깐 지울게요.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고요.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 선택 과목 무조건 다 맞고 문학 거의 다 맞고 그 다음 비문학 중에서 인문, 경제, 그 다음에 과학이 나오는데 인문까지 다 맞으면 3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1, 2등급은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문학은 보통 공부하면 무조건 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부 딸 수 있고 화작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 어렵게 내는 데는 경제 또는 과학 같아요. 특히 문과 친구들은 과학에 엄청 취약해서 이걸 힘들어하고요. 이과 친구들은 보통 인문이나 경제를 더 힘들어하기는 해요. 그래서 과학 파트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과학책을 읽거나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출제 원리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비문학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는데 이걸 맞추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머지를 다 맞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이거 틀린다고 해서 1등은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 1컷이 87 정도예요. 올해 수능이.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죠. 1컷이 87이면. 근데 이 3점짜리 2개 틀렸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뭐 만점이 목표다. 그러면은 아니겠지만 좀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제는 공부하실 때 약간의 경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막 경제 책을 읽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물가는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며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거든요. 읽다 보면.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눈으로만 읽었어요. 그리고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돼요. 경제 파트는. 이거 그래서 뭐 내가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저는 심지어 유튜브라도 보라고 하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애들이 요즘 책은 잘 안 읽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래도 좀 보더라고요. 공부 안 될 때 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 때 제일 힘든 게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2지문 정도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문제를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이 경제 배경 지식 이런 게 필요하고요. 과학은 솔직히 문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경 지식을 쌓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따라서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익혀서 솔직히 현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라기보다는 어디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내가 잘 이해해서 풀어야지 라고 하면 솔직히 2점짜리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서 다른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순서를 학생들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면 안 되는 게 이게 앞에 나왔는데 이 지문 풀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특히 되게 꼼꼼한 친구들은 이거 진짜 꼭 풀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순서를 무조건 이거 풀고 문학 풀고 비문학 풀으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문학도 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학기술을 어렵게 맨 마지막에 풀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학은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4파트예요. 근데 개정된 문제에서는 약간 달라진 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왔는데 이걸 섞어요. 예를 들어 제시문 가는 비문학 지문. 그래서 이 문학 시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요. 시조는 뭐 사음보고 시조는 뭐 옛날에 어떻게 썼던 건데 양반들이 쓰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제시문 나에 고전시를 갖다 놓고 제시문 다에 그림을 줘요. 그러니까 완전 좀 다른 유형으로 가는 거죠. 이전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신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학생들 풀려보니까 그냥 원래 문화를 잘했던 친구들은 그냥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시늉형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비문학하고 새로운 그림 같은 게 섞일 수 있다라는 거랑 요게 이제 예시문항에 있는 걸 써드린 건데 이렇게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래 복합으로 나올 가능성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또 복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현대시랑 현대소설은 학생들이 우리말이니까 어느 정도 잘 풀어요. 그런데 고전시, 고전소설은 무조건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 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를 안 해서 사실 고전을 못 풀거든요. 근데 무조건 단어 암기를 해야 되고 고전시 분석을 하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공책에다가 따로 단어 암기를 시켜요. 거기 나온 단어들 다 외우게. 그거 왜 시키냐면 고전은 어차피 주제가 정해져 있고 작품이 돌고 돌고 주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만 돌려도 애들이 얼추 단어를 다 알게 되는데 이제 쓰기만 하고 안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단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로 단어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어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문학 개념.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한다면 문학 개념어 공부랑 이걸 하셔야 되고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기출 분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평가원 기출 분석. 그리고 내년에 또 달라지는 건 EBS 연계율이 떨어져요. 원래 EBS에서 거의 문학은 작품이 거의 다 EBS에서 나왔어요. 물론 EBS에 실린 부분이 아니고 전문이면 다른 부분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제 한 70% 정도에서 60, 50 점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EBS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EBS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정말 그냥 국어 공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 과목 하는 거랑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국어랑 조금, 그 뒷장에 잠깐 보여드리면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독서 영역 이렇게 해서 21번 제가 문제 실어드린 거 그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면 일단 뭐 앞에 지문이 없으니까 선지만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 4줄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안 냈었거든요, 선지를. 2줄 또는 3줄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선지가 엄청 길어졌어요. 그리고 문학 난이도도 독서만큼 좀 높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 원래는 문학에서 가, 나, 예스 이게 작품만 줬거든요. 근데 밑에 막 설명을 주잖아요. 뭐 그런데 18세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다. 독서 영역인 부분이 같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융합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문제들이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언어 매체 관련해서 거기 실어놨는데 밑에 문제 보시면 매체가 뭐냐면 보통 기사, 신문 기사 같은 걸 주고 신문 기사와 관련된 문제를 풀거나 제시면 나처럼 인터넷 검색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그다음 뭐 SNS, 신문 기사 이런 게 매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매체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매체 나는 모의고사 때 매체 안 풀어봤는데 라고 해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꼭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저는 평가원에서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한 번은 꼭 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3월 달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의고사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바로 좀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겨울방학 동안에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과목 선택 유불리 때문에 계속 말이 많긴 해요. 화작하고 문법 중에서. 근데 그건 좀 운일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게 표점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불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와서 내신을 잘 딸 생각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종으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학생들 보면 학종이랑 정시랑 준비했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종으로 가야 훨씬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정시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학종을 따려면 그래도 내신에 1,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본인이 서울에 웬만큼 좋은 대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을 잘 받는 애들을 아무래도 학교에서 챙겨줘요. 그래서 생기부도 좀 챙겨주고 그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걔네만 따로 대회를 내보내거나 약간 이런 걸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랑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좀 관계를 좋게 하는 거랑 그리고 생기부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학기 말에 사실 어머님들이 개입을 하셔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냥 내비두면은 나중에 생기부 3학년 때 딱 가져왔을 때 학생들마다 장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자기소개서 도와줄 때 이제 봤는데 학교마다도 좀 다르고요. 자사 고일수록 좀 장수가 많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좀 개입하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이 써가면 그대로 써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써주는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생기부 관리를 계속해서 학기 말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안 고쳐줘요. 그래서 그때마다 꼭 그 생기부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학종은 그냥 생기부랑 내신 그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안 봐요. 그냥 서류 접수하고 너 합격했습니다, 대학 오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 대학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러다면 내신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모의고사도 물론 최저학력 기준 있는 학교들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내신에 놓지 말아라라고 저는 항상 예비고일 애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내신에 문법 나오면 문법은 미리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애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문법을 꼭 방학 때 시켜요. 이 고1 때 나오는 문법은 학교마다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이 부분 또는 고전 문법 조금 이렇게 1학년 1학기 2학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꼭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갈 때에도 그 1학년 겨울방학 때 꼭 문법을 미리 시켜요. 문법은 내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내신 때문에라도 꼭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사실 독서 영역 비문학은 문제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법으로 애들을 많이 이제 점수를 갈라요. 그래서 문법을 꼭 하게 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때 바로 하셔도 돼요. 그 내용을 까먹기 때문에 미리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법은 한번 해놓냐 안 해놓냐에 따라서 애들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그걸 방학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시고, 등급이 내가 등급 컷 같은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3이 되면 N수들이 들어와요. 재수생이랑.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등급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수생이 아무래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1, 2 때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냥 1등급이 계속 나오더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국어는 사실 다른 과목보다 더 널뛰기가 심한 과목이에요. 영어랑 수학은 원래 잘하는 애들이 끝까지 잘하는데, 국어는 잘하다 못하다가 계속 잘하다가 시험때 못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꼭 국어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 네, 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